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이 내부 비판을 안 한다며 유해졌다거나 이재명이 문바가 되었다는 극성 지지자의 의견에는 자신과 문 대통령은 정적이 아니며 자신은 네거티브를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썰전에서 순간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너무 달렸다고 회고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세력과 더불어 진보 세력까지 성장해야 하기에 지금은 그들을 비판하는 외부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내부 총질을 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에 알 수 있듯이 대선을 겪은 이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평을 들었다. SBS 예능인 동상이몽이 너는 내 운명방송 초기에 부인과 같이 패널로 출연했고 출연 이후엔 평가는 젊은 층과 여성층, 지지층에선 인간적인 면을 보았다는 말을 하거나 호감이 생겼다 식의 반응이 늘었다. 본인 역시 방송 출연 이후 시민들이 더욱 친밀하게 다가온다고 말하기도. 반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출연한다는 언론의 보도에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한 작업이라는 비아냥도 간혹 들린다. 보수 성향 내지 친문 리버럴 성향의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 쇼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 체급을 올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본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자신은 서울시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성향을 지닌 식구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앙정계 진출의 경우 그의 장점인 행정 능력을 내세우기 힘들고 같이 경선에 참여한 안희정 전 지사에 비해 당내 주류인 친노 친문 의원들하고 접점이 별로 없어 처음부터 잘 이야기되지 않은 선택지였다. 2017년 2월 대통령이 되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5일 MBN의 판도라에 출연해 마음은 이미 굳혔고 발표하기에 시기가 아직 이르다며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사하기 싫다고 말했고 솔직히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그리고 자신은 말하자면 경기도 GX 출엑스까지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재명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전부터 이재명은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 고 늘 말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임명직은 이재명의 정치 인생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당장 20년 전 음주운전 경력부터 시작하여 검사 사칭 등의 각종 논란들이 재조명될 것이 뻔한데 이는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기도지사들은 대부분이 손학규, 남경필과 같은 보수정당 소속 개혁파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만약 이재명이 현 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나 자유한국당에서 세운 후보 등 보수 후보들을 제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중도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아주 큰 수확이 될 것이며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초기에는 잘하면 경합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는데 7월 29일, 30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적 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41.9%로 13.7%의 지지율을 얻은 남경필 현직 경기도지사를 트리플 스코어로 압살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구도가 역전되어 현직 남지사가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사 지방선거 전에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서 큰 병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현재의 흐름대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9월경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되어 승률이 더욱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반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와중 대표적인 친문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시사해 경선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일반적인 친문 지지층이라면 여론조사에서 현 지사를 트리플 스코어에 가깝게 이기는 이재명 카드를 쉽사리 버리기 어렵다는 지적 78과 최근 권리 당원의 수가 급등하고 있으며 대선 경선 이후 친문 성향 지지자들의 분노를 살만한 언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들도 이재명은 대통령감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일반 여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선은 당원들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튼튼한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에 비해 다소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또한 전해철에게는 호재, 이재명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재명은 안희정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발언 때문에 친문당원들에게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반면 전해철은 문재인의 복심으로까지 불리는 인물이다. 물론 인지도 면에서 전해철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밀리긴 하지만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해철에게 흡수된다면 저번 대선처럼 민주당 경선 승리가 본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쿼드러플 스코어 이상을 낸 이재명과 달리 과거 예측처럼 남경필과 양강을 하게 되어 근소한 당선이나 낙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당내에 다소 있다. 즉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이재명 카드나 경선에 나오며 인지도를 가진 최성, 비교적 고위직을 자주 맡아보고 저번 선거에도 나왔던 김진표에 비해 전해철은
압도적인 인지도의 차이를 보이며 그러면서도 당내 기반은 탄탄하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이다. 즉, 그들만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민주 지지층에서도 이재명이 80%가량으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는 과한 감이 있다. 게다가 야당들이 여당을 공격하는 공통떡밥이 친노친문 패권주의인데 지도부나 당원이나 인맥만으로 전해철을 민다면 야당들에게 좋은 떡밥을 헌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더민주 내의 반이재명 성향, 전해철 지지자들은 전해철이 나와도 남경필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이재명은 언론이 찌를 만한 약점이 많아서 위험하니 차라리 친문패권 소리를 듣는 게 낫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당내 지반이 약하다거나 친문에게 밀리지 않느냐는 평에 대해 이재명은 본인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시킨 당인데 왜 자신이 친문이 아니냐고 말하였으며 더불어 친문 반문 갈라치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그런 것에 넘어갈 만큼 국민이나 당원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아마 손가락혁명군의 내부 총질이나 문바의 공격을 그 전부터 봐오며 비판했던 이재명으로서 내부 싸움은 각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홍준표가 남경필을 배제하고 새 후보를 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남경필이 이에 불복하고 바른정당 당적으로 출마한다면 보수표 분산으로 인한 승리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었으나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경기지사 후보의 남경필 현 지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아무튼 이재명의 도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이재명이 남경필 지사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청년통장 등 남지사의 공약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남지사는 머뭇거리지 않고 정면 대응에 강대강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2018년 3월 2일에 공직자 사퇴 시한인 15일에 성남시장을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사임하려면 사임하기 10일 전까지 지방의회와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일찍 발표한 것인데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5일이라서 5일에 발표하면 시한이 빠듯해서 2일에 미리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3월 14일 성남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다음날 3월 15일 성남시장을 사퇴하였다. 한편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 참여자인 양기대전 광명시장이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미투 검증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선 경쟁자들이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의 가짜 총각 의혹 및 형수 욕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은 무응답 중이며 이재명 지지자 측은 미투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반론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 총각 건은 김부선 씨가 거짓이라고 이미 말하였으며 형수 욕설도 성폭행 문제 발언의 경우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하였다고 한 바 있다. 3월 21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후 3월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제치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일반 안심번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65%대로 압도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친문 권리당원들의 결집으로 전해철과 경합이 나왔는데 실제로 친문 성향 사이트들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심해서 전해철을 지지하고 전해철이 경선 탈락하니 이재명에게 표주기 싫다, 어떻게든 후보 등록 전에 사퇴시키거나 설령 남경필이 재선해도 문통과 민주당에 해가 될 암세포를 적출한 거니 상관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으로서는 일반 여론에서의 우세를 지키고 민주당 내부의 비토 세력을 어떻게 설득하고 달랠 것인지가 큰 숙제다. 경선 이후 같이 경쟁했던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에게 선거를 위해 단순히 합치자는 게 아니다. 선거에서 끝나지 않고 경기도정을 운영할 때도 역할을 나눠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며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수락을 받았다. 2018년 8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시공사원과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경기도 시공사가 건설원가 공개에 나서며 투명하면서도 예산 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다. 2018년 8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부동산 매물 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단 등을 넘겨받아 특별관리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였다. 반려동물 불량식품을 퇴출시키기 위해 안정성 검사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중국 1:1로 도시계획 중 하나로서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비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하였다. 이후 이 사업은 승인 취소되었다. 경기도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2022년 포천에 개원 목표로 추진하였다. 2018년 9월 원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 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어린이집과 희망업자의 한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행하였다. 2018년 10월 재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보상금 대폭 인상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하였다. 군복무 청년 무료 상해보험을 만들었다. 2018년 12월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과 활동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며 불법 납품업체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군 급식 친환경 지역 농산물 공급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2019년 4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연금 사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청년연금이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번 내주고 안 내는 거라 납부 예외자만 양성할 것이라고 보았다. 2019년 5월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여성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남성을 우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기업 활동이 장려돼야 한다. 라고 발표하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했다. 한편 2019년 버스 파업 당시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파업을 방어해낼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는지 2019년 5월 14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버스비를 인상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지의 실패 노선과 버스 감축이 예정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버스 요금 인상분에 따른 추가 수입이 분산된다는 점도 몰랐는지 추가 요금에 대한 수입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의 애로사항을 만드는 등 실패한 대책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지역을 따져보면 이미 장기간 타협을 통해 버스 파업 이슈 이전부터 파업을 막아내거나 이슈와 이후에 비축해둔 재정이나 타협을 통해 이를 막아낸 경우인데 비해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임 도지사였던 남경필의 준공영제를 반대했기에 도지사에 오르자 이를 폐지하면서 공영제를 실시했지만 그마저도 시스템의 완비를 실패한 데다 이미 다른 지자체까지 대비가 되어 있을 사안에 어떠한 대비도 마련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시내버스만이 아니라 11월엔 마을버스까지 인상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버스회사에까지 미쳤고 때마침 인력과 노선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경기도청 역시 버스비 인상의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비책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했지만 1심 무죄 이후 문재인 정부 및 친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5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고 더문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중심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이었던 DMZ 포럼에 대북적 평화기류에 편승시켜 DMZ 평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민선 7기 경기도의 성과로 직결된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었다. 또한 지방도지사로선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중앙정계로의 야욕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5월 23일 청와대에서는 경기도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허가해주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평택 당진항에 쌓여있었던 불법 수출 폐기물 4,666톤을 두고 제주도와의 갈등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2019년 3월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킨 그 압축 폐기물이 경기도 평택항으로 되돌아왔다. 알고 보니 이 중 상당량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라는 보도가 뒤따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무런 확인 조치나 자체 근거 없이 제주산이라고 단정지어 제주도민을 범죄자로 몰고 갔다라고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이재명은 2019년 6월에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자로 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4,600여 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제주도 폐기물이라는 방송 보도를 사실로 확인할 수 없었다. 언론에 의존하여 제주도산 폐기물이라고 언급한 지난번 SNS 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제주도민과 원희룡 지사님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사과문으로서 진정성이 부족하다. 제주도산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증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무혐의라는 뉘앙스를 풍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체이탈 화법 사과하면서 웬 훈장질이냐고 하였다. 한편 3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넣으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2019년 6월 24일 마감되었다. 그리고 휴가철 기승을 부리는 창렬로 악명 높은 계곡 불법 식당 문제에 조강한 남양주시장이 먼저 칼을 빼들어서 계곡의 노점들을 전격적으로 철거하자 경기도 전체에 진행하기도 했다. 본인의 공식 도정 홍보 영상으로도 올릴 정도면 일단 이번 집행에 상당한 기합을 불어넣은 듯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와 각자의 정치 성향 그리고 매년 있던 단속이 철저하게 지속될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에서 선례를 만든 조강한 남양주시장의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차지하더라도 이 불법 계곡 단속 집행은 이재명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었다. 이재명 지사가 이국종 교수와 합작하여 닥터헬기 신형구매 및 소방체계와 연계하여 경기도 신의료체계를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때인 2018년 3월 22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재명 지사는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2020년 1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창설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집중수사를 연중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4월 배달의 민족의 꼼수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시사했다. 또 군산시의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이 지사의 정책을 지지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환영하고 있지만 IT업계에서는 개발이 전부가 아니며 유지 관리를 못해 폐기된 공공앱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자체나 정부가 앱 시장에서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세금 낭비는 물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제도와 행정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이후 12월부터 배달특급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부터 하루 뒤인 2020년 7월 17일 가격 집값보다는 숫자, 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다. 또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세현 전 의원 같은 분이나 미래통합당과도 함께 논의해보고 싶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지방 단위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